자, 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어제 우리 게시글 작성하는 기능까지 만들어 놨었죠? 근데 이제 작성 페이지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커리 스트링으로 파라미터 세팅해서 넘겼을 때 그때 데이터가 그냥 인서트 되는 것까지만 우리 확인을 했어요. 틀렸나? 2023 JSP AM 홈에 A 맞는데? 뭐지? 잠시만요. 맞는데? 그럼 그냥 열려라. 어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결을 하셨었죠? 이거를? 근데 문제가 날 이유가 딱히 없는데 갑자기 또 났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죠. 다시 들어갔는데도 안 되면 프로젝트 클린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봐야겠네요. 이건 툴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버그성 에러 같은 거라서 그래도 한번 에러를 읽어보는 정도는 해줘야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는 보았으나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안 보이냐? 다시 서버 켜주고 아직도 안 되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이거는 방금 전에 이런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웹서버를 다루다 보면 흔하게 마주치는 일이긴 해요.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다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갑자기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었나요 혹시? 어제까지 잘 작업을 하고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이어서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안 돼요. 이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밤 사이에 제가 퇴근한 이후에 누군가 제 컴퓨터를 켜서 악의적으로 제 코드를 망쳐놓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지금 그냥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가 좀 전에 했던 거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코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안 된다. 방금 저처럼 이상하다. 그러면 서버를 일단 꺼주시고 나서 서버를 우클릭하세요. 그럼 이 밑에 클린 톰캣 워크 디렉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럼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클릭 한 번 더 해서 여기 클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얘도 클릭 그리고 또 오케이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위에 있는 메뉴 여기서 프로젝트 클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내가 가진 프로젝트 중에서 누구를 클린할 건데 라는 게 있어요. 둘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에 있는 프로젝트만 골라서 해도 되고 애초에 이 프로젝트가 클로즈로 닫혀 있다면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고른 다음에 클린 해주면 이 하단에 아주 잠깐 리빌딩을 한번 해줍니다. 내가 정리를 좀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웬만하면 해결이 될 거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얘를 종료했다가 다시 똑같이 키자마자 클린부터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럼 웬만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할 게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이 정도면 다 해결이 되긴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거 확인 제대로 안 했죠? 만들어놨던 기능은 문제없이 동작을 좀 할 거고요. 글쓰기 들어가면 지금 일단 보여지는 게 없는 상태. 근데 기능은 만들어 놨죠? to write로 파라미터 세팅해서 타이틀 1, 2, 3 바디 이렇게 넣으면 324번 게시물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왔고요. 제목 1, 2, 3일 맞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봐도 문제없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작성 폼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주소창에다가 줄 IT 입력하고 타이틀 어쩌고 바디 어쩌고 입력하는 거는 우리니까 하는 거지.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누가 읽었어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으면 쓰기 싫을 거예요. 답답할 거고, 그리고 길게 쓰기도 어렵고, 줄 바꾸고 싶은데 엔터 누르면 전송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화면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검색해보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폼이라고 하는 태그였죠? 이걸 검색하면 인풋 태그가 같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브 및 전송에 관련된 이 친구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검색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사실 얘는 정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되게 간단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얘를 한 번도 안 써봤던 이유는 뭐냐면 코드펜에서도 이런 태그들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폼. 이거 보여드렸죠? 어제 여기 이거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서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폼 만들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이 안에 인풋 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뭐가 생겼어요? 그냥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우리가 흔하게 볼 법한 이런 입력 창이 하나 떴죠. 이게 인풋이에요. 그리고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뭐 전송이다 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이 전송 버튼 누르면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에러 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버튼 태그가 폼 바깥에 있대요. 그럼 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그렇다란 얘기는 이 버튼 태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과 폼 태그 안에 있을 때에 사용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네, 다릅니다. 이 버튼 태그가 이렇게 폼 태그 같은 거에 감싸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폼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버튼 태그가 밖에 있을 때 얘는 그냥 타입이 버튼이에요. 기본이 이렇습니다. 근데 버튼 태그가 폼 안에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얘는 기본 타입이 서브밋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진짜 전송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얘는 그냥 버튼입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서브밋, 버튼 이제 스크립트 배울 때 한두 번씩 써보긴 했지만 사실 이런 거 달아본 적 없었죠. 우리 그때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일반적인 버튼의 역할로 수행을 했었죠. 한 번도 이런 사공사를 띄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순히 폼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얘는 서브밋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폼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서브밋 기능을 위해서 얘를 주로 많이 써요. 근데 그렇다고 얘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왜 근데 여기가 두 줄이나 떠 있지? 얘도. 자, 제가 인풋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인풋을 타입을
지금 텍스트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 그냥 만들자마자 알아서 들어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input 태그에 있는 타입의 기본 속성은 텍스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얘를 서브밋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 이름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제출 나왔죠. 저 이런 거 적어준 적이 없는데 지가 알아서 제출이라고 바꿔버렸죠. 그리고 모양 보세요. 텍스트일 때 입력할 수 있는 요소였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애였는데 여기가 서브밋으로 바뀌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었어요? 버튼 형식으로 바뀌었죠.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심지어 얘는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완전히 버튼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밸류를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버튼은 닫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태그 사이에다 써주면 되는데 input은 애초에 지금 닫는 태그가 있나요? 없죠. 안 만들어주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셀프 클로즈드 태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텍스트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우리가 이런 밸류를 넣어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제출이라고 이름을 알아서 받게 되죠. 그 이유는 얘를 이제 전송 버튼으로 쓸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전송과 제출이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제출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런 거 하나 붙여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름 쓸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버튼도 그러면 전송 기능을 할 거고 얘도 전송 기능을 하겠죠. 얘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아시죠? 이거 밸류 빼고 아예 차이를 두고 보죠.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1, 2, 1, 2 이렇게. 자, 1은 버튼이었죠. 아까 눌렀을 때 404 나오는 거 봤었죠. 404 나와요. 근데 전송이 얘는 어떨까요? 얘도 404 나와요. 왜냐면 서브밋이니까 둘이 역할이 같아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전송할 때. 근데 얘는 그냥 버튼 태그만 만들어도 펌 태그 안에만 있으면 알아서 전송하는 버튼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얘를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저는 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완전히 취향이에요. 이걸 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송 버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자 그럼 얘를 눌렀을 때 얘는 왜 404가 나올까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제가 어제 이 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이 액션에 적어주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요청 경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이 A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가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로 간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거 찾아오는 거죠. 그쵸? 저 A 태그에 걸려있는 맵핑 경로는 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습니다. 요청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뭐 여기가 메인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나가고 아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리스트로 보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서 에러가 났던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404가 났던 게 아니에요. 얘는 이거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뭔가 또 다른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자 얘가 액션이 이렇게 비면요 자기 자신한테 요청을 다시 보내요. 근데 얘는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요청이랄 게 없던 애예요. 그래서 404가 나왔던 거고, 지금 여기 들어갔을 때 얘는 요청이 올바르지 못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코드펜에서는 우리가 뭐 서버 사이드 쪽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게 없겠죠. 그리고 전송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상황상.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써볼 겁니다. 얘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write.jsp. 왜냐면 HTML 태그니까 JSP로 가야겠죠? 우리가 어제 만들어놨던 write.jsp 여기로 올 거예요.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폼 태그를 먼저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서 input 태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텍스트라고 형태를 잡고 만들어 줄 거고, 여기다가 div 하나 더 만들어서 input 태그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 띄워보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글쓰기 들어가 보면 아까 봤죠? 입력창 2개 나오는 거,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썼다. 제목과 만약에 내용이었다. 그럼 앞에 뭐 제목 내용 정도 붙여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버튼 하나 만들어줘야겠구나. 자, 버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뭐 작성 버튼이라고 해줄게요. 이름은. 그러면 버튼도 하나 나올 거고. 자, 제가 지금 이 버튼을 div로 감싼 이유는 이렇게 감싸지 않으면 얘네 옆에 가서 붙을 거니까 막 이 div 안에다 넣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버튼이 여기 뒤에 와서 붙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냥 줄바꿈 하려고 div 넣어준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이거 하긴 div가 없어도 위에 div 때문에 밑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죠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목을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얘 작성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가려고 하겠죠. 자기 자신이면 누구예요? article write.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이 페이지를 그리고 있는 JSP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가 그려지게끔 요청이 넘어왔던 이 주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얘를 다시 보여줘요. 지금 얘를 다시 보여주는데 여기 썼던 거 사라졌죠? 이거 왜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작성 버튼을 누른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 폼에 있는 액션으로 얘네들의 값을 넘겨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폼 태그는 JSP가 자바한테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 사용하는 태그인 거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치가 작성 버튼, 이런 버튼의 서브밋, 전송 버튼이 눌리면 이 폼 안에 있는 애들을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이 액션에 걸려있는 경로, 요청 주소대로 보내줄 거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액션이 비어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간다 그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article write 서블릿 우리가 어제 만들어놨던 이 친구죠. 현재 이 페이지는 이런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보시면 저는 원래 이 상태였잖아요. 입력하고 작성 버튼 누르면 물음표가 생기네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요 폼 태그 안에 있는 애들을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이 해당 요청 경로로 보내줄 거야 라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파라미터를 보내주려고 한 거니까 물음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파라미터가 못 들어온 이유는 아직 좀 더 코드를 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않았고, 받아서 꺼낸 적도 없고, 제대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근데 사실 들어는 갔습니다. 이미 들어는 갔지만 꺼내 쓸 수 없는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음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얘기에 이어서 가자면 article write라고 하는 이 친구로 결국 다시 왔다는 거거든요. 요청이 한번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여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보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청이 다시 들어온 걸 보니까 여기로 들어왔대요. 그럼 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JSP한테 야 이거 일해, 화면 그려 라고 명령하죠. 그럼 article write는 write.jsp 얘는 그냥 화면 그려야죠. 다시 그렸네요. 그럼 기존에 여기 있던 값들을 다시 그렸으니까, 페이지를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그려냈으니까 당연히 사라지죠.
그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기 방식.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방식, 이게 다 동기예요. 페이지를 지우고 다시 그려낸다. 설령 그게 같은 페이지일지라도.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에서 이 페이지만 바꿔도요, 이 화면 잘 보세요. 깜빡깜빡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잘 봐보세요. 깜빡깜빡하죠.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아예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나 그려낸 거예요. 그 그려내는 시간이 찰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냥 깜빡 정도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동기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이지를 사이트를 사용을 하다가 여기서 이런 걸 눌렀는데 이건 페이지 안 깜빡거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동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CS 디자인적으로만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비동기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예 링크를 타고 넘어가는 거에 당연히 동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 화면 깜빡이나요? 안 깜빡이죠? 이거 화면 지웠다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만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얘만. 이런 걸 다 비동기라고 합니다. 동기는 무조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건 링크니까 좀 그렇고, 이걸로 합시다. 로그인 갔어요. 아예 페이지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거 다 동기. 그리고 이 페이지 내에서 뭔가 로그인 버튼을, 이거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요런 거 좋겠다. 자, 로그인인데 일회용 번호 누르면 여기 깜빡이죠. 그죠? 이런 건 동기. 근데 여기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얘도 동기네. 얘도 동기네요. 화면이 깜빡이면 무조건 동기예요. 저는 얘네가 그건 비동기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는 확실히 비동기니까. 자, 이런 거 저는 쳤어요. 마우스 다른 데를 클릭을 하면, 이것보다는 있는 거 치는 게 낫겠다. 자, 쳤습니다. 다른 데 클릭을 하면 이 아이디 못 쓴다고 뭐라 해요. 안 깜빡이죠. 안 깜빡여요. 안 깜빡입니다. 다 비동기. 우리가 나중에 다 처리하게 될 거예요. 동기랑 비동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비동기를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화면이 깜빡일 수밖에 없는 거고, 화면이 깜빡였다라는 건 그 전에 있던 페이지를 그냥 지워버리고 완벽히 새로 그려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값은 남아있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마저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우리는 여기에 뭐 줘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좀 별로잖아요. 애초에 애초에 우리가 작성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인서트 쿼리가 날아갈 수 있게끔 article to write 서블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럼 얘한테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런 파라미터를 꺼내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죠? 리퀘스트 이렇게 파라미터. 그렇다면 우리는 작성 페이지를 만든 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한테 요청 보내려면 우리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지금 write.jsp 띄우는 요청은 누구예요? 아티클의 write죠. 그럼 아티클 안 갈아 끼워도 되겠네요. 어차피 아티클에 do write니까. 그럼 이거 필요 없이 여기에 do write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는 속성을 그냥 만들면 get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get이 기본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get과 post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 어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자, 여기서는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기서는 대문자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대문자를 즐겨 쓰는데 그렇게 쓰는 걸 많이 봐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소문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get 방식으로밖에 안 했었으니까 일단 get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input 태그 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placeholder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는데,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걸 적게 되면 얘가 나와요. 이거 옅은 글자로 써있는 거. 근데 여기에 막 값 들어오면 얘는 안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보던 거죠, 웹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input 태그 안에 있는 placeholder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얘를 진짜로 파라미터처럼 쓰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무조건 부여를 해야 돼요. 이 name 뜻이 뭐겠어요? 이름이겠죠. 자, 이 input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래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폼 태그가 물고 태어난 기능이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그 자바 쪽으로 넘겨주는 거. 그쵸?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넘겨주는 게 얘가 가지고 태어난 기능이라고 했죠. 그리고 폼과 인풋은 세트입니다. 폼 안에서 인풋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인풋이에요. 폼 안에서는. 그래서 인풋을 썼어요. 근데 얘 이름을 지정을 한대요. 그럼 이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파라미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oWrite 서블릿에서 지금 파라미터의 이름을 뭘로 설정해놨어요? 타이틀과 바디로 해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doWrite 해놓고 타이틀은 어쩌고 그리고 바디는 어쩌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타이틀과 바디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세팅되어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다가 타이틀을 넣으면 이 인풋에 들어온 그 밸류 값이 타이틀 파라미터 이름의 값으로 세팅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풋을 쓸 때는 이 name이 제일 중요해요. 이 name이 내가 여기서 꺼내는 파라미터 이름과 다르다면 얘는 그 파라미터를 못 꺼내요. 애초에 얘랑 여기서 사용하는 이 키의 역할, 그걸 얘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일치를 시켜야만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제목이라고 하는 인풋에다가 타이틀을 넣었는데 얘를 만약에 바디로 했고요. 여기다가 타이틀을 넣었대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한 게 제목으로 가고 얘가 내용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세요. 게시글 생성됐죠 이제. 그리고 DB에 가서 보면 DB에 갈 필요도 없지. 제목에 숫자 들어와요. 무조건 네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못 세팅해놓고 저는 파라미터가 안 들어옵니다. 저는 파라미터가 다르게 들어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엄청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받아야 되는 입력 데이터들이 많아질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 이거 타이핑 안 하겠죠.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그 복사 붙여넣기 하면 네임이 똑같겠죠.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다라고 머리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두세요. 우리가 폼을 사용해서 폼 태그랑 인풋 태그를 사용해서 자바한테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인풋에 있는 이 네임이 제일 중요하다. 플레이스홀더 이런 건 그냥 옵션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이 네임만큼은 진짜 이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친구니까. 얘가 없으면 파라미터 세팅을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제목에 타이틀 들어가고 네임에 바디에 바디 들어가게. 그리고 얘도 플레이스홀더 하나 걸어주죠. 얘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잘 나오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제목은 사실 그렇게까지 긴 제목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만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 만약 텍스트 길어지면 이거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한눈에 못 보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태그가 아예 있어요. 얘는 그냥 만들면 지금 뭐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네임, 아이디, 뭐 펄스, 로스 많이 나오죠.
자, 이 네임 뭐겠어요? 인풋에 있는 네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를 바기로 했다. 그럼 얘는 이제 주석을 잠깐 걸어놓고 id, 얘는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태그한테 id 부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 거고요. 이 콜스, 얘는 뭘까요? 자, 우리가 row랑 컬럼이 어떤 뜻이었죠? row는 행, 컬럼이 열이죠. 그러면 콜스래요. 이거는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의 크기란 높이가 될까요? 가로가 될까요? 가로가 되는 거죠.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잘 그래도 캐치하셨어요. 펄스는 열이 가지는 너비이기 때문에 가로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우스는 행이 가지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세로가 늘어나는 상태. 이게 기본값으로 이렇게 30, 10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얘는 형태가 좀 달라요. 인풋과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애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에어리아, 얘가 가지는 순수한 의미가 글자 영역이죠. 텍스트는 글자, 에어리아는 보통 지역, 영역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니까 글자 영역. 인풋은 단순히 그냥 넣는다 의 의미라면 이 텍스트 에어리아는 글자들의 영역이다 해서 좀 더 크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얘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그냥 빼버리면 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얘는 늘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콜스랑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얘를 많이 더 키워보죠. 차이가 확 나게 한번 키워보면 느낌이 올 거잖아요. 이렇게 콜스가 가로 길이가 맞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건 뺄 거예요. 굳이. 그리고 인풋 태그랑 또 하나의 차이점. 얘는 뭐가 있죠? 이거 뭐예요? 받는 태그. 인풋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있네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는 기능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미 어떠한 결과가 쓰여져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 버튼 딱 누르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1이라고 써있고 싶고 얘한테 2라고 써있고 싶대요. 이걸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들어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인풋 같은 경우는 받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알려드렸죠. 뭘로 했어요, 제가? 네, value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얘한테 아까 버튼처럼 서브밋 넣었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 value가 좀 1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들어와요. 얘가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들어옵니다, 그냥. 자, 텍스트 에어리아들. 만약에 이미 값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받는 태그가 있으니까 들어와요.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 미리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게시글 수정 기능 같은 거 직접 해볼 수 있게 시간 드릴 거예요. 게시글을 수정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갔을 때 기존에 써있던 내용들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때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를 설명드리는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따가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글쓰기 기능 데이터를 일단 하죠. 만약에 뭐 이런 제목을 넣고 싶고 이런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해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to write로 요청이 보내질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잘 보세요. 얘가 누르면 자, 이 알림창은 서블릿이 리스폰스 get 라이터 어펜드 해서 그 안에 스크립트라는 걸 쓸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제목에 넣었던 텍스트와 바디에 넣었던 텍스트가 어때요?
그대로 주소창에 나오고 있죠. 자, 이게 get 방식이에요. 이게 get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포스트 방식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를 포스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 폼에서 이 do write로 넘어갈 때 방금 전에 get일 때는 get으로 넘어가요. 근데 포스트로 바꿨죠.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글쓰기 기능을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네, 우리는 do get으로만 받고 있으니까 여기 포스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 처리를 못 해요. 지금 포스트는 여기서 지원 안 된다. 여기로 가봤더니 여긴 포스트 없더라.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포스트는 처음에 서블릿 만들면 그냥 들어있었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막 기억하고 써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자동 완성 기능 있잖아요. 여기 override implement method 얘를 눌러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toPost가 있습니다. 그럼 얘 클릭하고 그냥 OK 해주면 만들어줘요. 단축키 Alt Shift S입니다. 그럼 내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서 Alt Shift S 하면 여기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나와요. 거기로 들어가서 toPost를 선택하고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이 toPost는 사실 이 형태만으로 우리가 바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린 원래대로 바꿔주도록 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원래는 우리가 서블릿 딱 만들자마자 되어 있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얘는 보세요. to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여기 매개 변수 갖고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상속받거나 던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실행하고 있는 기능이 슈퍼의 toPost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서블릿을 그냥 만들면요,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필요 없는 것만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toPost는 결국 두 get한테 일을 시키고 있어요. 두 get은 어디 있어요? 얘죠. 그럼 얘는 지가 일 안 하네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get 방식과 post 방식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URL에 파라미터를 보여줄 것인가,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게 get. 왜냐면 우린 지금까지 get을 썼는데 항상 주소창에 파라미터가 남아 있었으니까. 안 보여주는 게 post예요. 주소창에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자리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하는데 내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주소창에 고스란히 나온대요, 텍스트로. 그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주소창 보고 있다가 내 비밀번호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런 기능들은 포스트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안 보일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포스트로 요청이 들어와 보면 일하는 건 누구다? 두 get이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얘한테 포스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 이 친구를 갖다가 넣어 줄 건데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얘한테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기능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포스트 요청을 지가 받아요. 우리가 get으로 보냈을 땐 두 get이 받는 거였죠. 이건 우리가 매칭 안 해줘도 알아서 받는 거였잖아요. 그쵸? 실제로 지금 포스트로 보내려고 했더니 두 get이 못 받았죠. 근데 두 포스트를 만들면 얘가 이를 받겠네요? 근데 받으면 얘한테 일을 시키니까 결국 이 로직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제가 get과 post가 다른 점은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post가 이미 일을 받은 순간 post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파라미터를 주소창에 남기지 않고 넘어오게끔 하는 그 역할이 post 건데, 얘가 일을 여기 서블릿에 들어와서 얘가 이거 포스트로 들어왔네? 내가 일해야지? 하고 여기까지 요청이 넘어온 순간, 이 리퀘스트한테 담겨서 들어온 순간 얘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두 get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두 계산대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포스트의 역할은 주도창에 보이지 않게 숨겨서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게 역할이 전부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포스트를 하나 추가해 줬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라이트에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 작성 버튼 누르면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안 들어와요. 여기 옆에 주도창이 남지 않아요. 근데 결국 실행은 똑같이 잘 됐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리스트로 돌아가는 것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얘는 그냥 포스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파라미터를 숨겨서 받는 역할이 전부. 그 뒷일은 두 계단한테 맡긴다. 자, 근데 포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는 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웹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개발자 도구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자, 글쓰기 입력을 하고 작성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기 잘 보세요. 네트워크 누르면 왜 안 나와? 이씨, 다시 글쓰기 왜 안 나와 너? 응? 아, 패치로 돼 있잖아. 이런 다시 아,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작성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두라이트라고 나왔죠. 이거 우리가 보낸 요청 이름 뜨는 거거든요. 지금 웹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JSP랑 자바 서버랑 그리고 웹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기록이 남아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했는가에 대한. 근데 이 두라이트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프리뷰를 페이로드에 가보면 여기에 있어요. 우리 파라미터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여기 주소창에만 안 나올 뿐인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까보면 다 까볼 수는 있어요. 상황 이해되세요? 실제로 이렇게 파라미터가 세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실제로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꺼내 쓰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자 도구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웹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개발자 도구를 쓰지 않는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얘는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아무튼 get과 post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처리가, 어떤 다른 방식들이 있는지 알려드렸고, 그러면 얘는 지울게요. 테스트는 별거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만 디테일을 살짝만 잡고, 지금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우리 작성 버튼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뒤로 가기 같은 거 버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리스트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 글 쓰려고 들어왔지만 쓰기 싫어. 그럼 돌려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버튼 하나 만들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 놓고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목록 해주고, 지금 어차피 article write인 상태니까 그냥 리스트만 넣어줘도 가겠죠? 점점 슬래시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버튼 만들어졌을 거고, 얘 누르면 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목록에 분명 리스트에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얘 파라미터 안 넣어도 뭐라고 안 하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이런 조건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페이지는 무조건 1로 세팅되게끔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목록으로 돌아가는 링크가 리스트라고만 걸려도 에러가 없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A 버튼을 폼 태그 바깥에다 만들었는데 사실 얘는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폼 안에서 폼이 물고 태어난 기능은 JSP가 자바한테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함이다,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A 태그, div 이런 애들 아무런 의미 없어요. 폼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넘길 수 있게끔 저장할 수 있는 애들은 input, 텍스트 에어리아, 셀렉트, 체크박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체크박스도 사실 인풋의 그냥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인풋 텍스트 에어리아 셀렉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태그들은 그냥 태그일 뿐이에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이 있죠. 이거 여기로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폼 태그 안에 갇혀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기본 타입이 그냥 서브밋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이 위상만 같아지는 거지 얘네들의 그 위치만 달라지는 거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얘를 폼 태그 바깥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됐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겠죠. 작성 버튼이 폼 태그 바깥에 있으니까 디자인은 똑같은데 눌러도 못 가요. 얘는 이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애라. 그렇죠? 이런 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만약에 이 폼을 전송하게끔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송 버튼으로 사용할 버튼은 폼 태그 꼭 안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교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풋 타입 버튼이 있어요. 얘는 그냥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이 안에서 지금 실제로 값을 입력받는 이런 역할들로 사용이 됐는데 이런 그냥 버튼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인풋과 버튼을 상당히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기본 베이스는 다른 역할인 거고 버튼은 진짜 버튼의 역할인 거고 근데 폼 안에 있으면 버튼은 서브밋의 역할을 기본으로 갖고 폼 바깥에 있으면 그냥 타입 버튼 누를 수 있는 요소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플레이스홀더 넣어줘야겠다. 텍스트 에어리아에도 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내용이겠죠? 내용. 이렇게. 자, 그럼 글쓰기 기능 완료를 지금 한 거고 이거를 커밋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커밋을 완료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좀 드린 다음에 뭘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힌트를 먼저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를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그거 하느라고 안 쉬실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쉽시다.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들어갈게요.